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검은 화요일. 야, 뭐 내 계좌가 다 녹아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뭐 저만 그런 건, 야,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뭐 너무 이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깜짝 놀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자, 사실 이제 아침에 요거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뭐 이제 다우하고 뭐 나스닥 보면 다우는 그래도 꽤 괜찮았죠. 느낌이 뭐 그냥 괜찮았고. 그런데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한 2%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갔고, 물론 S&P는 또 이제 좀 줄어들었고. 자, 그리고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자,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타격을 받았고, 뭐 이제 중요한 뭐 이제 기업들, 우리가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우리가 뭐 이제 구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파벳 여기도 좀 4% 가까이 이렇게 주저앉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스페이스X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스페이스X도 엄청나게 뭐 10% 이상 또 떨어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그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물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핵심 인재가 빠져나간다 뭐 요런 것들 때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자, 이런 형국이어서 자, 이렇게까지 주저앉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또 특히나 프리마켓 뭐 이제 시장 장시작하는 프리마켓에서는 또 살짝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요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잠깐 300을 찍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살짝 올라가서 그래도 뭐 꽤 올라가나라고 하는데 그냥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야, 정말 이게 바닥이 어딘지 하더니 정말 계속, 그렇죠, 뭐 끝까지 주저앉는, 자, 이런 시장도 최근 들어서서는 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주저앉는. 그래서 결국은 뭐 어제 9천 올랐었죠. 뭐 9천 올랐었는데 결국은 8,200. 그래서 910포인트 지금 내려앉아서 한 10% 내렸어요. 9.99니까 10% 가깝게 지금 내려앉아서, 야, 최근에 이렇게 10% 가깝게 한 방에 코스피가 9,000선이 무너지고 8,200까지, 더더구나 지금 외국인들도 뭐 사죠. 뭐 최근에 외국인들은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기관들이 또 이렇게 한 4조 5천억 정도 외국인보다 조금 더 파는, 뭐 물론 개인들이 이 많은 걸 다 받아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뭐 우리나라 뭐 정말 이 뭐 개미 정말 사실 뭐 개미들 없었으면, 이 개인들 없었으면 훨씬 더 주저앉았겠죠. 뭐 8,000피도 아마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웬만한 계좌들은 다 녹아내리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죠. 뭐 어쨌든 응원을 하면서 뭐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255만 원 요렇게 뭐 마감을 했는데, 야, 300만 원, 딱 300만 원 살짝 탁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52주 최고가가 3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300만 원을 살짝 터치하고는 계속 내렸었죠. 그래서 결국 255만 5천 원, 뭐 여기까지 밀리면서 12.47%. SK하이닉스가 달리기를 많이 달렸죠. 계속 뭐 지금 달리다가 결국은 너무 또 갑작게 이렇게 주저앉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걸로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뭐 시그널들은 조금 있었죠. 계속 뭐 팔다가 많이 팔았었고. 자, 근데 SK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샀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이 올랐죠. 요때 요 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이제 엊그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좀 팔면서 뭔가 또 외국인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늘 뭐 이제 이 난리가 난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은
뭐 38만 원까지가 최고가는 38만 원까지 갔었는데 31만 원까지 이제 주저앉았고 그래서 한 36만 원대 뭐 여기에서 36만 원, 35만 원대 31만 원까지 오늘 43,500 그래서 똑같네요. 거의 12.31% 12% 이상 지금 뭐 주저앉아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정말 계좌가 녹아내리는 뭐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요. 여기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팔다가 뭐 조금 샀다가 또 팔았다가 그리고 뭐 살짝 금요일날 사는 거 요게 이제 목요일날이에요. 목요일날 사는 거 지난주 목요일날 사는 거 같더니 금요일날 또 팔고 월요일날 팔고 또 오늘 뭐 대량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시그널들은 있었었는데 워낙 뭐 최근에 또 많이 파는 과정에서도 뭐 사실 코스피도 올라갔고 뭐 삼전이든 SK하이닉스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버텨줬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1만 1,000원까지 내려앉았죠. 그래서 7만 원. 그래서 비슷하네요. 전부 다 12%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전부 다 12% 가깝게 10% 이상 주저앉으면서 뭐 우리가 우량주다라고 하는 이 뭐 세 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여기도 뭐 78만 7천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갔던 건데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뭐 여기도 뭐 이제 계속 팔다가 좀 사다가 좀 파는 것 같다가 또 사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팔아서 아 또 왜 이러는데 결국은 쫙 내려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검은 화요일 계좌가 이렇게 녹아내린 이유가 뭐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에서 이 이유를 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질적으로 가장 관계가 있는 게 금리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저도 부동산 쪽이긴 하지만 뭐 금리 상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결국은 오늘도 이 계좌가 녹아내린 이유를 뭐 찾는다면은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또 많은 또 그렇죠. 뭐 이제 투자금을 또 땡겨내는 이런 상황이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뭐 AI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돈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이거는 뭐 돈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로만 하던 게 이제 정말로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뭐 이번 주가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뭐 빅 이벤트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25일 밤이니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자, 미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5월 PC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앞두고 이것에 대한 경계감도 지금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이미 지금 18일 FOMC에서 헤드라인 PC가 지금 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7에서 3.6까지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실 뭐 지금 미연준은 2.0 정도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미연준도 2.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7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3.6까지 간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 안 하고 이게 가능 안 한 거죠. 뭐 더더구나 3.6이라고 전망을 해놓고는 기준금리를 인상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미연준이 특히나 이번 FOMC에서도 물가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캐비너 씨도
생각보다 매파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자, 결국은 또 PC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하고 이제 식품 제약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2.7에서 3.3까지 완전히 전망을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3%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이란 지금 종전 합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는 한 70달러까지 배럴당 한 70달러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근원 PC도 그렇고 아직도 뭐 유가가 올랐을 때의 그런 뭐 영향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어도 지금 3.3인 거고요. 그래서 헤드라인도 3.6, 뭐 그냥 코어 PCI, 그런 PC, 그러니까 뭐 근원 PC도 3.3까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5월 CPI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4.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3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 뭐 CPI가 올라갔다는 것은 PC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하고 식품 제한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2.9%나 상승했습니다. 4월에도 2.8% 상승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5월 지금 PPI, 지금 도매 물가 지수,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무려 6.5%나 상승했는데 이게 22년 11월 7.4%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인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PPI 도매 물가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두고 당연히 소매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소매 물가 뭐 이런 게 올라가면 특히나 P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PC도 결국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5월 PC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라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꽂아놓은 연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트럼프가 꽂아놨다 그래도 지금 미연준의 역할이 있고, 만약에 이게 물가가 난리 나면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투자은행들도 완전히 지금 돌변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또 뭐 투자은행인데 자, 올해 내에 금리 동결을 철회를 했습니다. 계속 뭐 지금 미연준이 계속 동결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철회를 한 거죠. 이거 이제 안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그냥 조금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동결 철회 수준이 아니라 9월하고 10월하고 12월하고 3연속 총 3회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와, 미쳤죠. 그래서 지금 현재 3.75인 기준금리를 3번 올리게 되면 일단은 4.5%까지 가는 거죠. 4.5%까지 가서 자, 결국 올해 안에 지금 4.5%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에 금리 동결을 철회를 했고 자, 당장 여기는 7월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2회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도이체방크도 그렇고 계속 동결 얘기했던 이런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이제 철회, 그다음에 인상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뭐 패드워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미연준의 금리 전망은 패드워치를 가장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7월 29일 날 있는 FOMC에서 지금 65.8%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70% 뭐 80%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동결이. 근데 이제는 70%가 무너져서 65.8까지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한 건데 70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7월이 3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9월 16일 FOMC에서는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은 무조건이에요. 9월은. 그래서 지금 동결이 32%까지 낮아져 있고요. 지금 한 번 올리는 거, 한 번 인상하는 게 50.5%니까
절반을 넘어섰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살펴드렸지만 이렇게 뭐 인상이 50%를 넘어가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인상한다라는 거 결국 7월에도 올리고 9월에도 올린다라는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17.6%. 자, 결국 뭐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거의 한 70% 가까운 확률로 금리 인상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은 지금 미연준도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8일 FOMC는 보면 지금 동결은 20% 그것도 20% 초반대죠. 23.5%까지 쪼그라들고 자, 금리 인상 한 번 인상이 45.5%. 자, 이제 두 번 인상이 26.3%까지 늘어나고요. 세 번 인상. 자, 이게 세 번 인상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세 번 인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밀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세 번 인상도 4.7%나 됩니다. 그래서 거의 80% 가까운 지금 확률로 거의 뭐 금리 인상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이제 마지막 FOMC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이제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동결은 14.6%, 15%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은 10%대로 거의 완전 뭐 쪼그라들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한 번 인하가 37.2%, 두 번 인하도 무려 33.6%나 되고요. 세 번 인하가 12.9%나 됩니다. 그리고 네 번 인하도 1.8%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했던 이 세 번 인하. 자, 결국은 지금 7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9월에 그다음에 10월에 12월에 이렇게 세 번 인상하는 게 지금 뭐 많이 여기서도 그렇죠. 지금 패드워치 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거의 한 85%, 90% 가깝게 금리 인상 지금 확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결국 뭐 미연준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얼마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리느냐 이게 지금 그런데 결국 뭐 빠르면 지금 7월 얘기까지 있죠. 도이체방크가 7월이고 그다음에 뭐 늦어도 이제 9월, 10월, 12월 뭐 이렇게 되면 3회 인상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뭐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연일 환율 발작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급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로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니 1,540원 뚜껑이 열렸는데 이제는 와, 이게 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예요. 이게 너무 지금 뭐 뚜껑이 자주 열리다 보니 그래서 오늘도 최고 시작할 때 1,541원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또 1,540원을 지금 넘어서면서 뭐 이제는 1,540원 뚜껑 열리는 거는 뭐 그냥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예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 마감은 1,539.1원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1,540원 바로 이제 턱 밑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에서 2009년이 금융위기는 넘어섰죠. 금융위기 수준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6월 평균 환율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종가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금융위기 수준은 환율은 다 넘어섰어요. 웬만한 게 다 넘어섰어요. 지금 뭐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원화 가치 이것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외환위기 2009년 외환위기 이후에 모든 게 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외환위기 수준의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결국 환율 때문에도 한은은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더더구나 지금 미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판에 우리나라가 지금 2.5%인데 미연준이 3.75인데 이걸 지금 세 번이나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한은은 이거 뭐 당장 빅스텝이라도 밟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7월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금통위 7월 금통위에서 뭐 한 번 올리는 거는 무조건이고 자 이렇게 환율이 계속 이 난리를 치게 되면 이거 뭐 신현성 총재가 빅스텝까지는이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빅스텝까지도 밟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 수입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자 결국은 또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또 환율이 올라가고 악순환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또 외환보유고가 쭉쭉쭉쭉 뭐 환율 방어하느냐고 이번 달에도 아마 환율 방어 때문에 엄청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면 또 시장에 외환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시장금리는 거의 뭐 발작 수준입니다. 연일 발작 수준인데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6월 23일 오늘자 기준 했을 때 8.65%예요. 8.65면은 8.7%. 8.7%면 지금 은행의 K뱅크 은행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8.7% 거의 뭐 9%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7%를 넘었습니다. 지금 4대 은행이 이미 7.066이면 7%를 넘었고 지금 하단도 5.766이면 거의 하단도 5.8%를 넘어서 있는 이런 거의 뭐 6%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자 지금 6.48이면 뭐 지금 국민은행이 6.5%예요. 지금 하단도 5.08, 5.1% 상황이고 뭐 혼합형도 똑같습니다. 혼합형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단은 6%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9%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제는 최고금리가 10%를 넘어서는 것은 뭐 그냥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이 되겠죠.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은행들은 지금 뭐 대출 뭐 쪼이느냐고 난리 났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집단 대출도 지금 뭐 안 하겠다. 뭐 오히려 지금 집단 대출 거부하는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생기는데 자, 농협은행이 대출인 모집 중단을 지금 한 상태죠. 아시겠지만 뭐 은행권의 웬만한 것들이 대출인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거의 뭐 대출 영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대출 영업을. 아니 오는 손님도 지금 막는 판에 뭐 이제 영업까지 할 수가 없죠. 뭐 대출 총량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금 대출 총량제를 좀 넘은 게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지금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있는데 자 이미 지금 6월 26일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인데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대출 한도 축소가 결국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반기 막 시작도 안 했는데 6월 26일부터 대출 한도 축소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그렇죠. 그래서 축소가 또 터졌는데 모기지 신용보험 MCI, 모기지 신용보증 MCG. 자, 우리가 보통 방공제라고 하죠. 방공제라고 하는데 이 방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이제는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5,500만 원이고 수도권이 4,8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방공제 이거 뭐 보험 이제 보험이나 보증으로 해서 이거 커버해서 어쨌든 이거 다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25억 이하는 뭐 4억 그다음에 25억 초과는 2억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방공제 5,500만 원을 뺀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도 5,500, 수도권도 4,800 해서 결국은 대출 한도를 어마어마하게 축소하는 자 이런 지금 방안이 발표가 돼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결국 미연준 지금 금리 인상 전환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히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고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뭐 10%씩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은행권들이 대출 총량제 때문에 뭐 웬만하면 대출을 거부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산 시장들이 뭐 이렇게 계속 그렇죠.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최근에는 이 금리가 엄청나게 이런 자산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 뭐 장급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뭐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 굉장히 뭐 귀찮은 일이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 쇼핑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또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는 이 마음 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융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